대표님 아침에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 저희 회사 망한다고 막 우리 그랬어요. 회사 망하나요? 아, 기사를, 그 기사 봤어? 근데 출근길에 저희는 뭐 스크랩 하면서 오니까 저도 친구가 링크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글로서울 줄 폐업 무슨 일인가, 막 이러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 내용에는 약간 어이없는 좀 오해가 있다. 일단, 거기 나온 폐업한 매장이 재작년 매장부터 나왔거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줄 폐업 해가지고, 뭐, 최근 몇 달간 이게 줄줄이 폐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재작년부터 저희가 문을 닫았던 매장들이 나오고,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신규 출점을 17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재작년부터 7개의 문을 닫았던 매장이 나온 거니까 조금 오해 소지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문을 닫긴 닫은 거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글로서울의 내부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매년 설사 흑자를 내더라도 영업 현황이 가장 안 좋은 매장 하위 10%를 항상 리뉴얼해. 이 매장을 바꿨을 때 더 좋은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언제든지 가차없이 리뉴얼을 한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이전에 사실 영상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글로솔도 망하는 매장 많습니다. 근데 타자가 공을 못 쳤다는 사실이 비난을 받기보다는 타석에 들어와서 몇 번의 공을 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타자도 모든 공을 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3할이냐? 그게 아니라 글로서울은 전에 얘기했듯이 8할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서울이 했는데 잘 안 되는 매장들도 당연히 20% 정도는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 너무 잘 되고 있는 브랜드, 스탠다드 브레드나 ETF나 뭐 소화염전이나 청수장이나 뭐 온천집이나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들도 어떻게 보면은 청수장 실패 흑역사 편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썸머, 여름에만 장사가 됐던 썸머, 썸머 문 닫고 리뉴얼해서 청수장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안 되는 매장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그거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리뉴얼 했었을 때 이렇게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거든. 살라당 템플 같은 경우엔 문 닫기 바로 직전 달까지 매출이 2억이 넘었어. 영업이익도 3천이 넘었어. 근데 그 자리나 상징성이 되게 컸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거기가 글로우 쇼룸인 이유 자체가 좋은 브랜드를 계속 여러 개를 주방 시설이나 인테리어의 기본 공사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매장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A를 B로, B를 C로 계속 새로운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게 사실은 이제 목적이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개 브랜드를 저희가 거기서 팝업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됐던 브랜드가 이제 전 국민이 아시는 ETF 브랜드가 대박이 났었는데, 저희가 안국으로 매장을 옮겼던 이유가 좀 생각을 잘못했어요. 주방을 다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서 뭘 못하냐면 빵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몇천 개가 팔리는데, 그래서 ETF 브랜드 팝업할 때 너무 고생을 했거든. 근데 안국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들 찾아주셔서, 역시 주방에서 생산량을 못 따라와서 ETF 브랜드 가장 많은 이제 악평이 뭐냐면, 뭐야 갔더니 빵이 없네? 빵이 40종이라더니 뭐 10종도 안 남아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너무 되게 뼈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수는 아예 2층 전체를 다 주방으로 만들어서 생산량 이슈가 없게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국에서는 하루에 2,000개 생산이 고작인데 성수에서는 하루에 10,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리뉴얼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뉴얼 공사 이제 안내를 보고 폐업이라고 사실은 이제 그 기사가 나간 거여서 속상하다. 근데 또 억울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그동안 내가 언제 저처럼 하면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창업하세요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우리 모든 유튜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 뭐라 그래? 창업하지 말라 그러잖아. 힘들다. 글로서울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더라도 그 성공률이 절대로 여는 족족 성공하지 못한다. 어는 족족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그게 저희처럼 업력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불패시널을 찍는다? 정말로 단기간을 두고 보면 연승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결국은 장기간의 데이터가 쌓이면 이거의 평균으로 봤었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제가 절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자른 게 많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브랜드를 만들면서 어려움도 너무나 많이 겪었고, 근데 저는 제 실패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숨기고 싶지가 않아요. 저렇게
똑똑하고 잘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이렇게 또 실패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은 나 이렇게 해서 대박 났어. 뭐 우리 브랜드 이렇게 잘 돼. 이거를 자랑하는 글이 하나도 없잖아. 네. 성공 스토리만 사실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뒷결에 있는 안 좋았던 기억들과 실패의 역사들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글이 쓰였던 이제 언론사도 그렇고 이제 저희 회사에 관련된 이제 언론의 글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 회사는 이제 매출 1,000억도 안 되는 개인으로 보기에는 되게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스타트업 중에서는 사실은 되게 영세업자거든. 상장까지 가거나 상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니콘인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규모에 비해서 사실 우리 회사에 관련된 기사나 찌라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가 방송 활동도 하고 유튜브도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저는 무서운 건 있어요. 뭐가 무섭냐면 장사의 신 은현장이라고 아세요? 네네, 유튜브 아시죠? 네, 은현장님이 가세현이랑 엄청 공방전을 하시면서 이 스토리가 마지막까지 봤었을 때 결론을 보면 은현장님의 통쾌한 한방 승리 약간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지만 나는 은현장님 개인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 모든 기억이 가세현과의 모든 기억이 과연 남는 장사였을까? 은현장님이 소모했던 3년간의 그 시간과 기회비용은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 사실은 저나 회사에 대한 안 좋은 기사나 글이 달릴 경우에 저는 그런 거에 댓글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별로 쓰는 편이 아닌데 이제 우리 회사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투자자들도 많이 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300명의 직원이 함께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관련된 외부에서의 기사를 보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 다른 사실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회사 위험한가? 이런 거를 보고 만약에 불안을 느낀다거나 사실은 저희같이 조그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 하나하나가 되게 뼈 아파요. 삼성 위험하다는 거야. 사실 위험하다는 글도 있고 그리고 뭐 잘 나간다는 글도 있고 증권 드래프트도 수시로 바뀌는 거고 누구도 삼성의 권위를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지는 않잖아. 그런데 저에 대해서 남 컨설팅하면서 지 매장은 줄 폐업하네 이렇게 누군가 글을 하나 쓰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행보를 꾸준히 추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 그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기사에 나가는 그 한 줄의 제목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거야. 지금도 저는 그래요. 그 관련된 기사나 아니면 그 제목을 전 국민 중에 1%가 봤다고 해도 50만이잖아. 근데 이 영상 조회수 얼마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해명 영상이잖아. 듀틀리 시점도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한 만에 나오거든. 우리 평균으로 보면은 듀틀리 시점은 한 4만 회 정도 나오는 게 평균이고 이거는 한 만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글로 망하네? 기사 50만 명 봤는데 근데 제 해명 영상은 10,000명 보고 만다. 그리고 10,000명 본 사람이 열심히 그건가? 여기저기 퍼날리면서 글로 건재해야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찍으면서도 이게 뭔 의미인가 싶어요. 얼마나 보시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그리고 저를 그래도 성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한테는 걱정 마시라는 의미로 사실 이 영상을 남기고요. 저 예상합니다. 한 3달 있다가 또 안 좋은 기사 날 겁니다. 뭐냐면 2025년 매출 급감으로 근로서울 또 망하나요? 이런 기사가 또 나올 거야. 작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 볼륨은 F&B가 30%고 다음에 건축 설계가 70%예요. 아시죠? 네. 그런데 작년에 1, 2분기에 F&B 매출은 10% 정도 줄었어. 작년 1, 2분기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었잖아. 그래서 F&B 매출도 그때 외국인들이 거의 안 들어오면서 매출의 타격이 10% 정도 있었는데 더 결정적인 게 건축 설계가 거의 50% 줄었어. 왜 그러냐면 모든 거의 프로젝트가 대부분 다 올스톱이 됐어. 계약이 파기되거나 아니면 계약하고 진행되다가도 일치 중단이 되어서 직원들이 한 3달은 손을 빨았죠. 근데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고 작년 데이터를 보면은 건축 설계업에 있는 저희보다 훨씬 더 몸집 큰 설계사무소들도 사실은 매출이 한 해로 봤었을 때 반토막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선방해서 3분기 때 살아나고 4분기 때는 사실 4분기 매출이 역대 분기 매출로는 최대야. 그래서 지금 다시 최대 매출을 내고 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진 않아요. 아마도 분명히 그 기사가 나오겠지만 또 나와도 그냥 또 그러려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유튜브라는 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창구가 그래도 하나라도 있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사실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하지만 창업은 위험한 일은 맞다. 그래서 저는 제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